안녕하세요, 축질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적 요청했다는데 이적 요청과 더불어서 이적설도 나오고 있어서 네.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확실히 이번에 나와서 골도 넣고 활약도 좋고 베스트 11도 하면서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많은 팀에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올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강인 측이 이제 구단주한테 이적을 요청할 계획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진짜로 발렌시아를 약간 떠나고 싶어한다. 왜냐면은 마르셀리노, 셀라데스 그리고 최근에 감독 대행까지 다음 경기에서는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선발로 너무 못 뛰니까. 그치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선수 본인이 못 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적을 요청할 거다. 꾸준히 얘기해왔어. 뛰게 해달라고. 그치. 이강인은, 뛰게 계속해서 해달라고. 임대 보내달라 얘기했는데 맞아. 마르셀리노는 맞아. 보내줄게 했는데 피터림이 막았죠. 근데 피터림이 막는 이유가 있어요. 메리톤 유스 정책이라는 거를 피터림이 발렌시아에 와서 네. 진행을 했대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진행을 한 지가 5년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에 완전 어릴 때부터 있었잖아요. 아, 10년 정도를. 네. 근데 10년이면 결국은 발렌시아 기존의 시스템이 키우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죠. 근데 새로운 이거를-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치. 이거를 피터림은 내 정책의 결과물이 이강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팬들이 어떻게 이게 네가 키운 선수냐, 발렌시아가 키운 선수지라면서 이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피터림은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이강인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구단주와 감독과 어떤 방향 자체가 안 맞나 보네. 구단주는 자기 마음대로 좀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로만 같은 구단주는 자주 네. 바꾸긴 하지만은 한 번 하면은 세게 밀어주잖아요. 이렇게 그냥 믿어주지. 하고 싶은데 해봐 쭉 밀어줬다가 아니면은 잘라요. 맞아요. 그죠. 로만 같은 경우는. 근데 피터림은 그게 아니야. 나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근데 이거를 안 따라? 그러면은 너는 그냥 나가. 선수 살 때도 되게 관여를 많이 한대. 그렇게 해서 이게 팀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피터림이 그치, 오고 나서 그쵸.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팬들은 계속 구단주가 투자를 해주는 건 좋은데 애매하다. 거기다가 이강인은 우리 선수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것까지 네 정책이라고 네 성과라고 얘기하면은 너 좀 양심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되는 거죠. 구단주의 정치에 이용당하고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강인도 그 사이에 껴가지고 애매한 거야. 이러고 있다가 내 커리어 망칠 수도 있고. 얘는 지금 많이 뛰어야 되고 그림도 잘하고 있죠. 쿠보도 잘하고 엄청 있잖아. 잘하잖아요. 엄청 잘하고 네. 있잖아. 그 둘은 많이 뛰는데 이강인은 못 뛰니까 나 뛰게 해줘요 라면서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어필하는 요구를 거지.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적설이 나왔죠. 일단은 그 스페인 축구 전문 매체 엘골 디지털이라는 곳에서 이제 세 팀이 나왔어요. 먼저 잘츠부르크, 도르트문트, 유벤투스. 좀 이렇게 잘츠부르크가 워낙에 유스 잘 키우기로 유명하고 도르트문트 당연히 유명하죠. 도르트문트는 요새 정책이 키워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뭐 벨링엄도 데려간다 그러고 산초도 산초도 팔고. 있고 뭐 홀란드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뉴스를 좀 잘 키워내는 능력 있는 팀들에서 이강인을 좀 노리고 있는 거. 유벤투스도 뭐 당연히 두마를 그렇지. 유벤투스도 잘 키워. 포그바도 거기서 컸고. 라우타로. 많이 뛰면서 그렇죠. 라우타르? 라우타로. 인터밀란 아니에요? 인터밀란. 죄송합니다. 그 팀이 그 팀인 것 같아. 죄송합니다. 잘츠부르크, 도르트문트, 유벤투스인데 그렇죠. 한 팀씩 한번 이강인이 갔을 때 어떨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츠부르크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강인은 일단 출장기를 많이 부여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잘츠부르크는 리그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성과가 괜찮은 팀이야. 최강팀 아닌가요? 그렇죠. 깡패지. 7연패인가 8연패 하지 않나? 맞아. 그리고 유스들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팀이야. 정책적으로. 그리고 챔스도 나가. 그러니까 최적의 조건이죠. 어떻게 보면 가면은 많이 뛸 수 있고 우승도 경험해볼 수 있고 챔스도 뛸 수 있어. 정말로 좋은 조건인데 다만 이제 4-4-2 포메이션을 쓰잖아요. 잘츠부르크가. 그쵸. 예. 근데 여기서 이강인이 투톱으로 만약에 뛴다고 봤을 때 어울릴까? 라는 거에 대한 투톱. 부분인 거죠. 투톱 아니면은 윙으로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윙은 좀 느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강인의 강점은 되게 중미랑 맞는 부분들이 있어. 킥력 좋고 시야 좋고 패스 키핑은 사실은 진짜로 이거는 거의 리그 탑급이야. 내가 맞아. 봤을 때. 키핑은 잘하지. 타락박. 성인 수준에서도 충분히 통해요. 그런 강점이 있는데 잘츠부르크라는 팀 컬러가 많이 뛰는 팀이잖아요. 근데 이강인이 많이 안 뛴다가 아니고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이 있는데 선수가 적응하기 따라 나름이겠지만 과연 투톱에서 잘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어렵다. 확실히 황희찬 홀란드 있었던 그때 느낌하고 미나미노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느낌이 세 선수랑 이강인은 좀 많이 다르니까. 황희찬이랑 이강인은 아예 다르니까. 아예 다르지. 황희찬 엄청 뛰니까. 선수 본인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잘츠부르크라는 팀 자체는 너무 좋은데 과연 맞는 옷일까?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 전술을 좀 타는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들이 좀 타. 그래. 보통 선수들도 보면 외질, 뭐 외질. 맞네 외질. 외질 에릭센. 하여튼 공격형 미드필드 애들은 까다로워. 근데 본인이 살아남으려면은 지금에서 어느 정도 다른 장점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벤투스. 유벤투스는 뭐 모두가 다 아는 세리에 명문. 그쵸. 이미 한번 지난해부터 이강인 영입에 관심을 보인 바가 있었죠. 하지만 발렌시아가 거절했죠. 유벤투스의 계획은 이 기사에 따르면은 탔다가 다시 임대를 보내는 아 그렇게 키운다? 그렇게 아. 유망주를 키우는 정책으로 해서 유벤투스도 보고 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자리가 없잖아요. 아, 유벤투스는 못 뛰어. 발렌시아랑 비슷한 상황이든가 아니면 또 딴 데로 어차피 임대가 있고. 그렇지 아르투르 있는데 라비오 있지, 램지 있지. 그러니까 램지. 그 녀석 램지 무시 안 해 지금? 램지 무시하는데? 잘- 나는 미드필더니까. 잘하죠 램지. 램지는 잘했어. 나는 램지 미드필더. 잘하죠. 세모발. 중요한 건 윙크스보단 낫습니다. 아이 그건 말이라고 하세요. 그다음에 도르트문트. 같은 팀 동료인 페란 토레스랑 둘 다 영입을 노리고 있대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들이 직접 키우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벨링엄 같은 애들도 사가고 도르트문트가 확실히 기조가 그 유망주 영입으로 재미도 받고 자신감도 어느 정도 붙은 거죠. 이 정도 포텐이 가지고 있는 애 데려오면 우리가 100% 터뜨릴 수 있다. 선수 입장에서도 약간 도르트문트 하면 자기 미래를 좀 맡길 설레죠. 만한 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 이 챔스도 나가고. 포지션이. 설레지. 자신이 있나봐. 도르트문트 그러니까 약간 거침이 없어. 그러니까 홀란드 살 때도 막 싸고. 포폴리오가 있잖아. 도르트문트 그치. 개체부터 해가지고. 아, 그치. 그냥 키워냈잖아. 한게 있으니까 나 레반도프스키. 자신감 있다. 키워냈으니까. 그거 자체를 이제 유망주들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지가 도르트문트가 되는 거고 네. 저는 이제 뭐 맨유 팬 입장에서 벨링엄의 선택이 거의 가는 것 같은데 네. 아쉽지만 이해해요. 나 같아도 그치, 갈 것 같아. 그치. 그 정도로 굉장히 잘 키우는 팀인데 이제 도르트문트 자체는 이강인보다는 페란 토레스를 순위로 보고 있다. 산초가 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아, 산초는 아무래도 굳이 맨유가 아니더라도 갈 것 같아요. 저는 뭐 맨유로 왔으면 좋겠지만은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독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돌문?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박혀 있는 곳이. 독일이? 요새 많지. 안 좋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죠. 왜요? 차범근 선수 있지. 월드컵 때 우리가 이겼는데요. 에이. 독일은 대인배야. 워낙 많은 선수들이 거쳐왔고 독일은. 그치. 그렇죠. 지금도 있고 차범근뿐만 아니라 차범근, 손흥민, 박주호, 구자철, 이재성, 지동원, 김진수, 권창웅, 이청용도 잠깐 정우영. 쪘었고 진짜 정우영. 많네. 아니 그래도 끝만 뭐 대기 아니? 그리고 확실히 독일은 제가 약간 좋은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독일은 사면 써. 왜냐면은 여기는 재정적으로 봤을 때 완전 자립구조잖아요. 투자를 했으면 써야 돼. 이렇게 사서 안 쓰는 건 없어. 무조건 써. 지동원 돌문 임대 갔을 때도 뛰었어요 심지어. 뭐 많이 아시죠? 생각보다 예. 뛰었어. 생각보다 꽤 많이 뛰었어요. 기회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돌문 스쿼드가 두텁긴 하지만 뛸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기회는 발렌시아 때보다 많이 받을 것 같아. 네, 강팀의 그 경험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도르트문트도 챔스 나가잖아요. 뛸 기회는 아마 많을 거야. 저는 잘츠부르크가 뛰어야 되니까 많이 제일 뛰었지. 많이 뛸 수 있는 건 잘츠부르크 같아요. 풀선발 나올 수도 있어. 가능해. 체력만 되면. 아 이번에 왜냐면 차포 다 떼줬잖아. 아 그리고 그 중미의 잘츠부르크에 소보슬라이라고 있는데 그 선수도 되게 링크가 많이 나요. 아, 그 그래요? 선수도 되게 유망주인데 중미 그 소보슬라이 선수도 이제 어디 딴 데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기가 또 빠지면 또 이게 중미는 약간 무주공산이야. 그럼 여러 가지 의미로 조금 고려를 할 수도 있겠다. 수도 잘치부르크가 있죠. 진지하게. 네, 나는 근데 약간 지금 외질 같은 스타일을 좀 벗어내고 오히려 여기서 뛰면서 방향을 좀 바꿔야 방향을 좀 된다? 바꿨으면 좋겠어. 애매해 지금 약간. 이게 피지컬적인 문제라서 그게 어. 아 근데 그것도 맞다. 주력 스피드 같은 거는 그러니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봤을 땐. 자기 장점을 찾아야 돼 빨리. 램파드처럼 되면 안 되나? 아 빡투박 차라리 그러니까 약간 투박. 빨빨거리면서 약간 내려온 필메는 몇 잘라?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모르겠어. 봤을 때는 어떻게 써야 돼? 그냥 공미로 쓰고 어. 주변에서 선수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 이강인한테. 음. 이강인이 자유롭게 공을 이강인이 찰수 있는 위주로. 공간을. 야 그러면 쿠티뉴야가 요즘 아니니까. 축구는 압박이니까. 그런 시대는 지났어. 뭔가 이렇게 맞아. 원맨 그러니까 얘 힘들어. 밀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쿠티뉴 망했지. 외질 그러니까 망했지. 힘들어. 근데 잘츠부르크가 지금 보면 상황 자체가 진짜 다 나갔잖아. 미나미노 나갔지. 황희찬 선수 나갔지. 그리고 또 그 중미 그 선수 걔 나갈 나가고 거죠. 그러면은 이제 판을 새로 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가지고 아마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있네. 저는 사실은 요 세 팀보다 많이 뛸 수 있는 거, 다른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 다른 걸 경험한다고? 리그앙은 어떨까? 마르세유나 니스. 괜찮죠? 마르세유도 실제로 관심이 있다고 계속 기사가 나오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챔스권에 있는 팀이고. 그러니까 마르세유라는 것 자체도 이제 과거에 엄청난 명문이었고 경쟁이 충분히 가능해요. 마르세유도.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갈 거면 오스트리아 포함해서 오스트리아는 무조건 상위권 가야 되고 중상위권은 됐으면 좋겠어. 챔스를 가야 돼. 그러니까 챔스를. 어. 챔스도 나가고 맞아. 가능하면 우승도 경험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작은 데서라도.
유럽 무대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딴 팀 갈 수 있으니까 황희찬처럼 그렇죠. 황희찬도 챔스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황희찬도 진짜 잘치 가서 확 만개하고 반다이크 제끼기 한 방으로 그치. 지금 거기 라이프치히 간 거지. 챔스에서 도장 꽝 찍고 딱 간 거잖아. 발렌시아가 다시 또 재계약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발렌시아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강인을 놓치면 안 돼요. 발렌시아라기보다는 놓치기 빅터리는 싫지. 돈을 진짜로 많이 받지 않는 이상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걸림돌이네. 그러면은. 그래서 발렌시아가 재계약 제안을 했대요. 스페인 라디오 코페 그쪽의 보도에 따르면은 제시한 재계약 조건이 이제 2025년까지 3년 재계약. 왜 3년일까? 3년을 한 거는 보통 보면 이 나이 때 유망주를 다시 재계약을 한다. 보통 5년을 거는 게 정상이죠. 5년이지. 왜냐면 4년 뛰게 해놓고 보놓고 이렇게 팔든가. 근데 3년을 했다? 그럼 결국에 또 2년 뛰고 마지막 1년에는 또 이적설이 나고 애매한 계약 기간이 3년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쪽에서도 이강인 쪽에서 확실히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가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차라리 핵심으로 할 거면은 자신 있게 5년 걸어서 우리 너 밀어줄게. 근데 그거는 못 되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3년 재계약은 좀 너무하긴 하다. 왜냐면은 약간 전성기에 있는 선수들한테 거는 계약 조건이 2년 3년이잖아. 저는 좀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게 발렌시아가 5년을 제시를 하고 싶은데 이쪽에서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요 정도 조건으로 그렇게 들어간 건 일단 지금 가지 마라. 지금은 그치, 가지 마. 일단 잠깐만 있어봐. 일단 지금 가지 마라. 일단 한번 1년만 놓고 봐봐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한테 2년 재계약을 할 수는 없으니까 3년부터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강인 쪽에서는 살짝 지금 마음이 결심이 좀 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뭐든 간에 좀 결정을 딱 지었으면 좋겠어. 라리가 하위권 팀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쿠보처럼. 뛸 수만 그것도 있으면 좋네. 정말 뛸 수만 있으면. 라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치. 거기서 계속 커왔으니까 그 그치. 환경에서. 본인도 그러고 싶을 거야. 그치 스페인어도 하고. 그리고 뭐 실제로도 중하위권 팀이나 이런 데서는 관심 있는 팀들 있을걸요? 그래. 알라베스 공값 때문에 못하는 걸걸요. 알라베스 이런 데 가면은 뭐 라스팔마스 뭐 이런 데. 아니 외데가르드도 봐봐. 근데 또 모르겠다. 난 또 그런 데 가느니 차라리 잘치 같은 데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챔스권 나오는데 챔스권 나가는 중소리그. 아예 포르투갈, FC 포르투, 벤피카. 그러니까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면 임대로 임대로 약간 서로 양보를 해서 보내줘야지. 중하위권 팀으로 갈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선택이다. 발렌시아 입장에서 이강인이 잘 크는 게 좋은 거니까. 무조건 좋죠. 정치적으로 이용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 자산이야 사실. 네. 페란 자산이야. 토레스, 이강인 이런 선수들은 발렌시아가 책임지고 잡고 가야지. 어. 잃으면 걔네들 잃으면 또 힘들어. 아무튼 이강인 선수의 앞으로 이적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네. 어쨌거나 잘 선택해서 다음 시즌에 좀 뛰는 모습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많이 왔으면 좋겠다. 곧 구체적인 제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기는 아마 뭐가 돼도 결론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나와서 또 잘하는 거 보니까 더 뛰는 거 더 보고 싶어. 골로 하니까 잘해. 시청해주신 분들도 기대하시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